엄마만 없으면 무너지는 아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침마다 반복됩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엄마를 향해 달려가며 울부짖는 아이.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 소리에 엄마는 문을 닫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 안아주고 다시 문을 열고 또 울고 이 지옥 같은 이별을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첫째가 28개월이었을 때 아내가 외출만 하려고 하면 애가 울고 불고 문 앞에 들어 눕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저는 그걸 그냥 성격이 예민한 거다.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지금은 엄마한테만 저러는 거니까 애가 날 안 따르는 건가? 분리불안은 다들 겪는다던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이의 분리불안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도와줘야 아이는 엄마 없어도 괜찮은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의 분리불안은 엄마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도 할머니도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어요. 특히 루틴을 잘 설계하면 아이는 스스로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제 아내가 실제로 해왔던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엄마 아빠표 분리불안 루틴 5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39개월 그리고 10개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첫째는 특히 분리불안이 심했어요. 어린이집 적응이 2달이나 걸렸고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문 앞에서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나가도 씩 웃으면서 말해요. 엄마 다녀와. 난 아빠랑 놀 거야.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중엔 제가 실수했던 장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 금방 온대 라고 무조건 달래거나 그만 좀 울어 라고 짜증냈던 순간들. 그때마다 아이 눈빛은 더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날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나 버릴까봐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떼쓰기나 습관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의 분리불안을 어떻게 다정하고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실행 가능한 5단계 루틴으로 설명드릴게요. 엄마 없이도 안정감을 느끼는 훈련,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감정 조절 방법, 떨어짐을 불안이 아닌 자립으로 전환하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걸 제가 했던 실패 사례와 전문가들이 추천한 루틴, 그리고 효과 있었던 엄마표, 아빠표 방식으로 전해드릴게요. 아이의 분리불안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설계해야 할 루틴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예고 루틴. 엄마는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이다. 아이한테 엄마 금방 올게 습관처럼 말했던 날이 있어요. 아무 설명도 아무 준비도 없이 엄마가 사라지고 나면 아이는 멘붕이 오죠. 그 작은 아이 머릿속에는 엄마가 또 안 돌아오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머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아예 엄마가 나가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예고 없는 이별. 그게 아이의 마음에 불안이라는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예고 루틴 만들기. 분리불안 루틴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아이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은 오전 9시고 엄마는 9시 30분에 마트에 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올 거야. 엄마가 다녀오면 우리 둘이 젤리 하나씩 나눠 먹자. 이렇게 하면 아이 뇌 속에는 이별, 기다림, 재회라는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매일 일정한 말과 행동으로 반복하면 이 예고는 아이에게 마법 같은 안심 도구가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말투로 같은 약속을, 이게 바로 예고 루틴의 핵심 3요소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엄마는
아이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엄마는 내가 놀고 있을 동안 다녀올 일을 하고 올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널 꼭 안아줄 거야. 이 엄마 아이는 이제 엄마가 다녀올게 라고 말하면 응, 다녀와. 난 내고하고 있을게 하고 손을 흔들어요. 불안 대신 예상이 생기고 예상은 아이를 안정시킵니다. 예고 루틴은 단순한 일정 전달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믿고 너도 날 믿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애착 형성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꼭 해보세요. 엄마는 다녀올게. 그리고 꼭 돌아올 거야.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매번 그래왔듯이. 이 예고 루틴 하나만으로도 아이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마음 안에 작은 믿음 하나가 피어납니다. 2단계 루틴에서는 이별 그 순간 엄마가 할 수 있는 결정적 행동,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감정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2단계 이별 루틴. 엄마는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인사하는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면요, 전 예전에 아내에게 몰래 나가봐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혹시 TV에 집중할 때 그 틈을 타서 조용히 나가라고 했죠. 그때는 그게 아이에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르게 나가면 안 울겠지? 근데 그게 진짜 큰 실수였어요. 아이가 잠시 후 엄마가 없는 걸 알아채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 후에는 엄마가 안 보이기만 해도 울기 시작했죠. 아이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해요. 엄마는 예고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라고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이별 인사 루틴. 이별 순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아이의 안전 기반입니다. 엄마는 지금 나가야 해. 하지만 이따가 꼭 다시 돌아올 거야. 엄마가 나가면서 너한테 손인사할 거야. 그게 엄마의 약속이야. 여기에 시그니처 제스처 하나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면 엄마가 이마에 뽀뽀하고 아이가 하트 뿅 하고 둘이 손바닥을 탁 치며 인사 끝. 이런 정해진 이별 의식은 아이에게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니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엄마가 나갈 때마다 꼭 인사. 이건 이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숨기지 않고 버티게 하지 않고 준비하게 하는 것. 제 지인 중 한 엄마는 아이와 이별놀이를 만들었어요. 엄마가 신발을 신으면 아이도 장난감 신발을 신고 서로 손 흔들며 바이바이 챔피언이라고 외칩니다. 그 엄마가 말했어요. 이별을 놀이처럼 만들었더니 아이 마음에도 불안보다 의식이 남았어요. 지금 그 아이는 엄마가 외출하면 오히려 신나게 손을 흔든대요. 왜냐하면 이별은 슬픈 게 아니라 다시 만남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투명하게 작별을 인사하는 행위는 아이에게 나는 감춰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정서적 메시지를 줍니다. 그건 결국 아이의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오늘부터 몰래 나가기는 그만! 대신 이 말을 외워보세요. 엄마는 나갈 때 항상 인사해. 왜냐하면 너는 그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 그 말을 듣고 손을 흔들 수 있는 아이로 바뀌는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엄마 없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 3단계에서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동안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놀라운 연결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빠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3단계 연결 루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연결돼 있어.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TV도 안 보고 장난감에도 관심이 없고 계속 문만 쳐다보면서 말하죠. 엄마 언제 와? 엄마 왜 안 와? 그런 날은 아무리 달래도 아무리 놀아줘도 아이의 표정이 차갑고 멍하더라고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쌓이니까 아이는 불안할 때마다 짜증을 더 많이 내고 화내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아이의 마음이 공백 상태라는 걸 몰랐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아이 마음은 계속 엄마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걸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연결의 끈 만들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엄마 없이도 엄마를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연결 도구 3가지. 첫 번째,
사진 카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작게 인쇄해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건 엄마와 나의 연결 카드야. 보고 싶을 때 보면 돼. 두 번째, 엄마의 손편지. 동윤아,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엄마가 응원할 때 우리 오늘 오후에 꼭 안아주자. 세 번째, 연결 인형. 엄마가 직접 아이에게 인형을 건네며 이 인형은 오늘 너의 친구야. 엄마가 이 인형에게 엄마 마음을 넣었어. 이런 연결 장치들이 아이에게는 불안한 공간 속에 작은 등불이 됩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한 워킹맘이 있어요. 그 엄마는 아침마다 아이의 손에 작은 팔찌를 하나 차게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팔찌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언제든 보고 싶을 땐 이걸 만져봐.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슬플 때면 몰래 팔찌를 만지고 그렇게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요. 엄마는 옆에 없지만 아이 마음엔 계속 옆에 있는 거죠.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어.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의 핵심은 심리적 가용성이라고 했어요. 즉,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 있다는 감각이 아이의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는 뜻이죠. 연결 루틴은 엄마가 없을 때도 아이의 정서적 온도를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오늘 밤 아이와 함께 엄마와 연결될 수 있는 작은 물건 하나를 정해주세요. 사진, 팔찌, 인형, 그림, 무엇이든 좋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엄마랑 널 이어주는 마음선이야. 엄마도 너 생각하며 이걸 보고 있을게. 이 말 하나로 아이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4단계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내면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아빠와 할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4단계, 자기 조절 루틴. 엄마 없이도 괜찮아. 내 안에 나를 달래는 힘이 있어. 아이가 엄마 없이 혼자 남겨지면 처음엔 그냥 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왜 그래? 왜 또 뗐어? 이러면 더 못 나가? 라고 화를 냈죠. 그런데 그게 아이의 감정을 더 억누르고 더 폭발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아이는 그때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그걸 그저 버릇없는 행동으로만 봤던 거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자기조절 연습 루틴. 자기조절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복된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줘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 감정 상자 만들기. 아이만의 마음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은 박스 안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찍은 사진, 좋아하는 향이 나는 스카프, 작은 인형,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 카드, 부드러운 촉감의 천, 간단한 명상 호흡 카드. 예를 들어 깊게 숨 쉬고 3초 동안 멈춰 천천히 내쉬어. 이 상자는 엄마가 없을 때 내가 나를 안아주는 상자가 됩니다.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알려준 사례인데요. 그 반의 아이 중 한 명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항상 수업에 집중을 못했대요. 그 아이에게 나만의 감정 공간을 만들어줬대요. 작은 텐트, 편안한 쿠션, 그리고 그림책. 아이가 엄마 생각날 때 그 공간에 가서 그림책을 읽고 쿠션을 안고 감정 카드를 꺼내며 스스로 감정을 정리했대요. 그 아이는 몇 달 후 엄마가 나가도 울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기조절 루틴은 엄마가 없을 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어도 나를 다룰 줄 아는 아이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는 곧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과 존재를 신뢰하는 자기애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시걸은 감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 없이도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아이, 그 아이는 세상에서도 덜 흔들리는 아이가 됩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감정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상자는 너만의 힘이야. 엄마가 없어도 너는 너 자신을 돌볼 수 있어. 이 상자 속에서 아이의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회복으로 향합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루틴에서는 엄마가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아이의 뇌에 엄마는 늘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심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5단계 재회 루틴. 엄마는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믿음, 평생의 안정감을 만든다. 솔직히 말할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보다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와도 잠깐 이거 확인하고, 아니면 좀 쉬자 나 피곤해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안아줬죠. 근데요, 그 몇 분 동안 아이의 눈빛은 점점 작아지고 그 눈 안에 있던 기대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하루 온종일 기다렸던 그 순간,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재회 루틴 만들기. 재회 루틴은 단순히 왔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이의 감정을 복원하는 의식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감정 재현, 애정 충전 3단계 루틴. 첫 번째, 아이 감정 공감하기. 오늘 엄마 보고 싶었지. 기다리는 동안 힘들었겠다. 두 번째, 몸으로 연결하기. 무조건 포옹. 5초 이상 아이가 먼저 떨어질 때까지 등을 톡톡 두드려주며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세 번째, 기쁨 표현하기. 너랑 다시 만나서 엄마 너무 행복해. 오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엄마도 널 계속 생각했어.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면 아이의 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로가 생겨요. 엄마는 떠나도 다시 돌아와서 날 안아주는 사람이야. 한 워킹맘 엄마는 아이와의 재회 때마다 기쁨의 세레머니를 해요. 현관 앞에서 다시 만났다 으쌰 하며 아이를 번쩍 안고 오늘도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짝짝짝 하고 박수까지 쳐줘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이젠 아이가 먼저 말한대요. 엄마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짝짝짝 하자.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관계의 복원 그리고 신뢰의 각인이에요. 재회 루틴은 아이에게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짧은 포옹과 말 한마디가 아이의 전 생애에 걸친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심리학자 메어리 에인스워스는 애착은 재회에서 완성된다고 말했어요. 사라졌던 존재가 돌아와 다시 연결되는 그 경험이 아이 뇌에 사랑은 끊기지 않는다는 각인을 새기는 것이죠. 오늘 아이가 기다렸을 당신을 처음 만나는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 말을 건너보세요. 내가 돌아왔어. 널 꼭 안고 싶었어.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엔 엄마는 다시 온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육아는요, 누가 더 많이 안아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자주 다시 안아줬느냐입니다. 엄마가 떠나는 순간보다 돌아오는 순간 더 특별해질 때 아이의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분리불안은 없어지는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돼요. 그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건 오늘 이 루틴 5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만들어주는 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몰랐구나 생각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디딘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육아 여정에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